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금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고요. 제목은 부동산 투자,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살얼음팔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건지 간단한 과거의 사례 그리고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인 부분을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 무엇보다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 폭탄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8억, 요즘 아파트 이제 평균 가격이 이제 18억이 된 것 같습니다. 1인 1세대 1주택자 지금 현재 18억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좀 현재 보유세, 종부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회를 통과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올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보다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이건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지난 대책에서 너무 보유세 인상 부분, 특히 종부세 인상 부분에서 솜방망망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무언가 지난번보다 세거나 이대로가 현재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이 확대됐지요. 그래서 확대된 부분은 일단 투기 지역이 간동별곡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고 또 광명시하고 하남시가 투기 과열 지역으로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제 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그만큼 대출 규제라든가 종부세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해서 또 그만큼 투자 지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또 9.13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이 또 대출 규제가 되겠죠.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2주택자 경우에는 직접 주거를 안 하거나 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팔지 않는다고 하면 대출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자금 대출 또한 주택의 투자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금 압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요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좀 많이 지금 현재 약화시킴으로써 상당히 부동산 투자에 들어오는 자금들의 유입이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대출 규제와 이 규제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지역으로의 자금의 좀 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의 경우 또 여러 주택을 투자하는 것을 투자냐 또 투기냐 이렇게 볼 경우 같은데 지금 현재 과거 2, 3년 동안 과거에 한 5, 6년 동안은 한 투자로 보다가 최근 1, 2년은 투기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건전하게 가격이 오른다라면 투자로 두고 또 국가도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만 보고 있을 텐데 이 투기 개념으로 너무 지나친 폭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은 이제 월급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허탈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기로 보고 부동산 안정화를 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금 폭탄이나 규제,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 지속적으로 써먹을 수 없는 규제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제조업도 있겠고 일반 소매업 또는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 또 부동산, 증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바퀴를 가지고 연결돼서 굴러가야 되는데 부동산 규제가 심해져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꺼진다면 바퀴가 작아질 뿐더러 그만큼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도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은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또 규제가 또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서 경기 활성화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주택에 대한 공급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더 폭등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되는데 지금 택지 공급을 30만 호를 확대한다고 하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택지 공급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인근에 서울을 많이 이렇게 좀 공급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권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겠고, 이 경기권의 30만 호의 공급은 오히려 평택 등과 같은 등의 이런 위성 도시를 좀 벗어난 지역들은 오히려 좀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택지 공급 확대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은 자금에 대한 자금줄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택지 공급을 하는 경기권이든 모두 살얼음팔이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적인 택지 개발, 택지 공급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면서 투자에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한번 또 과거의 지도를 좀 한번 좀 보시면은요. 과거에 우리가 2001년에서 2007년도에 가격이 올랐다가 2007년에서 12년, 13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내리막을 치면서 많이 힘들었었죠. 그리고 경기도 좀 같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결국 2014년도에 양도세, 중과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키면서 다시 경기 활성화를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요. 이 시기에 가격이 폭등을 했고 특히 2017년과 18년 사이에 너무 많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자정작용, 부동산의 자정작용이죠. 가격의 자정작용이 일어날 시기에 다시 또 부동산 규제를 더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심리, 그러니까 매도인도 팔려는 의지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매수인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사는 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시기에 마침 규제까지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은 제법 안정화로 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분들에게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면 투자 영역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다. 영역은 지역적인 확대 그리고 투자 종목의 다양화를 통해서 투자 영역을 좀 넓힘으로써 적어도 부동산을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과 또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들의 좀 어떤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또 내 집 마련할 기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보통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막 떨어져 가지고 오를 때 과도하게 떨어지는 걸 또 기다리는 분들이 항상 많으신데 적정한 시기에 변곡점을 찾아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과거에 보시면 우리가 2007년 위에서 가장 꼭지점을 뚫고 나서 변곡점이 생겨서 우하향할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못해서 많이 힘들어서 하우스푸어가 나왔다면 2012년과 13년에는 과도한 부동산 폭락을 또 애견했고 기다렸고 또 인구 절벽이라든가 대세 하락을 너무 기다리다가 또 매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놓친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지금 같은 사건 이런 우울증 이런 상태에 접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청자님 분들은 내 자녀분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거주할 집들을 좀 만들어 가실 분들은 이제 2018년을 상승기에 최고점으로 보시고요. 다시 또 이 변곡점, 일단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깊게 보고 계시다가 투자의 기회를 잡는다면 오히려 위기가 곧 기회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살얼음판 시기입니다. 지금은 투자에 대해 너무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조금 쉬어가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과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심층적으로 투자를 좀 넓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투자 영역을 좀 더 확대하시고 투자의 종목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이 다양화의 의미는요. 너무 지나치게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 자금을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자금이 가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구매력과 경제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지치지 않게 따라간다면 역시 투자에 좀 성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부동산 투자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여러분의 좋은 안정적이고 남들보다 더 가성비가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시고요. 계속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